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평행선 달린 135분 묽고 많든 윤이 대화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나란히 앉아있는 게 보이시죠? 어제 두 사람 드디어 만났습니다. 근데 매일경제는 평행선만 달렸다. 묽고는 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매일경제의 얘기인 건데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윤이 의료개혁 시급, 의대 증원은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의료개혁이 시급하고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뜻을 모았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겨레는 어떻게 제목을 뽑았을까요? 한겨레입니다. 720일 만에 첫 회담, 빈손으로 끝났다. 한겨레는 720일 만에 처음 만났는데 별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 같죠? 저마다 다른 시각의 제목을 저희가 지금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여 비대위원장의 황우여. 네,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관리형 비대위원장이 뽑혔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황우여 전 이 교육부총리가 뽑혔습니다. 윤 정부 6번째 여당 대표다. 약간 뼈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2년 동안의 여당 대표 6번째다라는 얘기도 같이 실려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1달러가 160엔 뚫렸다. 네, 지금 1달러당 엔화 가치가 160엔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밑이 지금 바닥이 뚫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그동안 엔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뚫렸다라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런 표현은. 왜냐?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다라는 거죠. 34년 만에 최저. 대체 어느 정도냐? 오죽하면 일본 정부랑 은행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작년 이상고온 58일 냉온탕 오간 한반도. 지난해 굉장히 날씨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기상청이 2023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365일 중에 58일은 냉온탕을 오갔다. 6일 중에 하루는 이상기온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만 이럴 것이냐, 올해는 괜찮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5월부터 무더위 온다라는 예보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아니라 올해도 어쩌면 내년, 내후년엔 더 이상기온 날짜가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조금씩 차곡차곡 실천 한두 개씩 이렇게 하는 게 쌓이고 쌓여서 이 날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진 2장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조간들 모두 일면에 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볼까요?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 사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활짝 웃고 있죠. 이쪽에 윤석열 대통령 또 활짝 웃고 있습니다. 두 손 악수하면서 너무 분위기가 지금 좋아 보입니다. 어제 만나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조선일보 일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뭔가 좀 굳어 있습니다. 표정이 없는 얼굴. 이건 한겨레의 오늘 일면 사진입니다. 네, 보통 사진에 붙는 요 제목, 요 줄을 캡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돼 있냐? 대화 물꽃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조선일보가 붙인 제목인 거고요. 한겨레는 작심 발언의 굳은 표정이 제목입니다. 네, 저마다 다른 사진을 뽑았다. 오늘의 사진, 오늘은 2장이네요. 네, 제가 눈길 가는 기사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기사인지 같이 볼까요? 낮엔 회사원, 밤엔 라이더, N잡러 55만 명 넘었다. 네,
직업이 2개 이상인 걸 엔잡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요. 밤에는 퇴근해서 라이더, 배달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55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청년층 31%, 40대 28%가 급증했다. 요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 꺾은 선 그래프가 가다가 다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라갔어요. 뭐 1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다 올라갔는데 유독 가파르게 올라간 부분을 보니까 지금 40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60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월 평균 소득이 그래서 이래서 얼마를 버느냐. 월 평균 소득 294만 7천 원. 단독 취업자보다 21만 원 많다. 근로시간이 늘어서 하루 14.4시간을 일을 한다라는 거죠. 투잡 이상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현재 직업 하나만 갖고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벌어서 직업 하나만 가져서는 살기 빡빡한 게 지금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빡빡한 일상에 그래도 이 비타민 같은 하루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135분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의료개혁만 공감, 정치 현안엔 이견. 종종 봅시다. 네, 제목에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135분 동안 이 진행이 됐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이 135분 동안 두 사람은 이랬다라는 겁니다. 의료개혁에는 공감을 했고요. 하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고 결론은 종종 보자 하고 끝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제 이 135분 지금부터 차근차근 좀 나눠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안주머니서 원고 꺼내 15분간 읽은 이 작심 비판에 윤 얼굴 굳어. 네, 어제 이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정책위 의장, 비서실장, 대변인 등등이 다 같이 들어왔죠. 들어와서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아서 자 이제 저희끼리 할게요 했는데 15분 동안 작심 발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얼굴이 굳었다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사진도 좀 준비가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네.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죠. 서로 웃고 있는 얼굴 앉아서 자 이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취재진 나가시면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주섬주섬 뭘 품에서 꺼냅니다. 뭘 꺼내 손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꺼낸 게 무엇이냐? A4 용지 몇 장을 좀 꺼냈어요. 꺼내서 보면서 읽고 있는 모습인데 윤 대통령 표정이 썩 좋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처음에 들어왔을 땐 좋았는데 대체 품에서 뭘 꺼냈길래 표정이 안 좋아진 거냐? 직접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회장할 건 아직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하래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데 한 700일 걸렸다고요. 고맙습니다. 네.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분명히 분위기는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언뜻 보면 하하하 웃고 그랬는데 말이 지금 보니까 윤영걸 대표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가 품에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할 말이 많아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차로 오니까 20분인데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 정도면 보통 언론에서 포문을 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어제 뭐 앉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그 기자들 나가려고 하는데 비공개니까 면담은 나가지 마라 하면서 A4 용지 꺼내서 5,400자를 읽었죠. 그 맨 앞에 이제 여기 오는데 여의도에서 그 용산까지 오는데 20분 걸렸는데 720일이 걸렸다. 너무 늦었다.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공격을 한 거죠. 뭐 그렇게 한 이유는 뭐 저는 A4 용지를 꺼낸 것 자체는 좀 뭐 결례를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에 또 윤 대통령이 하하하하 네, 되게 왜냐하면 호탕한 큰 소리로 또 그렇죠. 웃었어요. 어제 회담에서 그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은 무슨 얘기 하나를 유심히 볼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 이런 얘기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윤 대통령이 볼 때는 좀 거북한 얘기도 많았죠. 예,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 뭐 정치는 실종되고 뭐 지배와 뭐 통치만 남았다. 여러 가지 뭐 특검 얘기라든지 불편한 얘기가 많았는데 윤 대통령은 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할 수 있고 예상이 됐다. 이렇게 해서 뭐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서로 오랜만에 협치의 물꼬를 떴다는 면. 네. 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종 봅시다. 종종 봅시다가 동창회에서도 좀 애매모호한 사이는 언제 밥 한 번 먹자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날짜를 잡은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좀 자주 보자.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끝났죠. 그러니까 어제 없었던 게 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합의문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사실 회담이 아닙니다. 회동이죠. 네, 합의문이 없고 또 진짜 얘기를 하려면은 독대를 좀 해야죠. 근데 독대는 양쪽 지지자들이 좀 의심을 많이 해요. 자칫하면은 그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독대가 필요하지만 위험하니까 안 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총리 인선이거든요. 그 얘기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아마 양측이 서로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수회담할 때 그 말도 틀렸어요. 사실은. 영수는 그 대통령이 여당을 지배할 때 영수회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여당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맞지 않아서 저는 이름을 영수회담 대신에 윤명회동이다. 저는 이렇게 좀 고쳐서 부르고 싶습니다. 아, 윤명 회동이 맞다. 지금 영수회담은 이 여당 이 총재 역할을 대통령이 하던 그 시절의 얘기, 옛날 얘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런 얘기가 사실 여권 내부에서도 뭐 일부에서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았다. 물꼬는 트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여기 오는데 700일이 걸렸네요.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 얘기를 하니까 윤 대통령이 하하하 웃으면서 뭐 예상했었던 얘기입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 기사를 좀 하나 볼까요? 동아일보 기사. 네. 의자 직접 빼준 윤. 이 독재 언급 5,400자 입장문 읽자 표정이 굳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 아까 이거 나왔죠. 아까 뭐 독재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5,400자 15분 동안 품에서 꺼낸 걸 차곡차곡 다 이렇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분명 예상했다라고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예상은 했지만 표정은 쏙 좋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센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 중에 이재명 대표의 5,400자라는 입장문 전문이 좀 실리는 데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통상 그런 경우 많잖아요. 왜? 이번 총선에 윤 대통령에게 매를 때렸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었잖아요. 그랬으면 국민의 의사가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다면 저는 그 내용이 뭘까 조목조목 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윤 대표님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여러 다른 거 말고도 저는 말미에 있었다는 얘기, 정치라는 게 서로 아름다운 경쟁이라는 걸 우리 좀 보여줍시다. 야당을 그냥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이런 거 말고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뭐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한 게 얼마나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심은 야당 대표 이재명을 윤 대통령, 그다음에 그 옆에 앉아있는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분들은 범죄자, 피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정 자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720일 동안 안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어저께 정도에는 윤 대통령이 어떤 이유든 간에 그동안에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게 제가 바빠서 그랬습니다. 유감입니다. 라든가 아니면 좀 더 솔직하게 제가 뭐 이러이러한 판단에 이 대표님이 지금 재판 진행 중이니까 오해를 가져올까 봐 그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주 만나십시다. 만약에 이렇게 과거의 일을 한 번쯤 매듭을 짓고 넘어갔으면 앞으로도 자주 만나겠다. 이런 기대를 갖게 하는데 그런 게 없이 어제 그냥 사진만 찍고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향후 만남의 기대가 별로 없다. 그리고 결국 합의된 건 별로 없는 거다. 빈수레가 요란했다. 그냥 이 정도의 평가가 불가피한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강론으로 막 들어왔는데 다음에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이제 차곡차곡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회담 시작할 때 이제 비공개로 막 전환이 될 때 그때 모습을 지금 저희가 봤는데 15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뭐 예상했던 밤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약간 요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넥타이 색깔로 알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어제 다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4대 4였었죠. 여기는 여기 지금 이 대통령실 측에서는 자주색을 입고 윤 대통령이 지금 약간 분홍색 빛깔이 도는 그런 넥타이입니다. 옆에 이재명 대표는 선명한 파란색이죠. 선명한 파란색 넥타이. 그리고 진성준 정책위의장 여기 윤 대통령 옆에 있는데 파란색. 천준호 비서실장 마찬가지. 지금 박성준 대변인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이도훈 이 수석까지 다 붉은 계열, 살짝 보랏빛도 있습니다만 조금 자주색 같은 이런 계열로 넥타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는 서영주 대변인, 윤 대통령이 하늘색이나 파란색, 이재명 대표가 뭐 빨간색이나 아무튼 뭐 붉은색 계열로 해서 넥타이를 좀 상호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장밋빛 전망도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냥 자기가 하고 왔다라는 게 어제 보였어요. 여기서 어제 회담이 끝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넥타이로 얘기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건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뭐 국민의힘 측 보수 측 인사들이나 민주당 측은 빨간색 별로 없을 거예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파란색 없을 건데. 상호간에 그 색깔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수회담이 정말 700일 만에 했으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다른 넥타이를 맸으면 얼마나 화합하는 모습이었을까 기대할 수 있었죠. 근데 통상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영수회담은 시작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지 못한 게 이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의제를 줬을 때 그걸 가지고 골머리를 안 하면서 안 받고 모든 의제를 받겠다 한 거예요. 근데 야당은 대통령에게 매우 어떻게 보면은 예상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정지어서 주면 이렇게 오늘 아까도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품에서 A4를 꺼내서 읽을 일이 없죠. 근데 본인이 모든 의제를 받겠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경청하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기회를 줬는데 그거를 걷어차니까 경색이 되잖아요. 가서 쭉 읽잖아요. 뭡니까? 처음부터 20일 먹을 거 700일. 그다음에 검찰 정권이다. 검찰이 무도하게 언론을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고 있는 압수수색을 하는 이런 정권의 인연이었다 평가하고 마지막에 보면 독재로 규정을 해버립니다. 아주 뼈아픈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핵심 문제들, 뭐 세수군 상병에 대한 특검 문제라든지 민생 25만 이런 부분들을 의제 한정지었을 때 그걸 받았다면 이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걸 걷어찼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초래한 것이다. 저는 이번 회담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보면 그냥 여우와 두루미 우화가 생각납니다. 서로 간에 먹을 수 없는 어떤 접시와 이 호롱병 사이를 두고 무성 영화처럼 그림만 있었다. 이미지만 남았다.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제 두 사람의 만남이 여우와 두루미의 만남 아니었겠느냐. 서로 먹을 수 없는 걸 두고 마주 앉은 135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윤경호 위원님,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이게 뭐 의미가 있냐. 두 번 안 볼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135분 동안
135분이면은 2시간 15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걸 지금 차곡차곡 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같이 볼까요? 네. 공개 발언은 이주도, 윤 비공개 전환 후 조목조목 역공. 아까 저희가 본 건 공개 부분이었습니다. 기자들 퇴장할 때. 아이 뭐 제가 퇴장할 건 아니고요. 얘기할 게 있어서 써갖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공개 발언 부분인 거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 그런데 기자들이 나가고 비공개로 전환하고선 조목조목 윤 대통령 역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역공을 했느냐 궁금한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다음 기사 보죠. 다음 기사. 민주 이 화두 꺼내면 윤 답변 15분 대 85분이었다. 이재명 대표가 15분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85분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화의 점유율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직접 설명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모두 발언하고 그 이후에 회담의 형식이 대표께서 이제 화두를 좀 꺼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현준호 우리 실장님이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5대 1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언론 보도에 명예훼손에 의한 압수수색 문제를 먼저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R&D에 대한 얘기를 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얘기, 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주로 있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어떤 주제는 논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박성준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대화의 점유율이 15대 85였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얘기할 게 많았는데 얘기를 더 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에선 15대 85다. 이건 민주당의 입장이죠. 그럼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발언량 3대 7이었다. 일단 5대 5가 아니었다라는 거는 대통령실도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5대 85냐 3대 7이냐라는 건데 김유영 대변인님. 네. 일단 윤 대통령이 확실히 비공개에서 뭔가 발언을 많이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15분이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그 15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질문이 15분이면 답변은 그보다 길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아무리 거대 야당의 대표를 할지라도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보다 뭐 국정에 대한 자세한 수치라든지 또는 국외 정세에 대해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길어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저 발언 시간을 저렇게 상세하게 공개한 것을 네. 뭐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민주당이 앞으로 22대에서는 171석의 거대 의석을 가지는 정당인데 네. 그렇게까지 좀 치졸하게 보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언론인들께서 저런 걸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예전에 대통령께서 공개 발언하시면 박수 횟수가 몇 번인지 물어보시고도 그쵸. 하셨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박성중 대변인이 언론인 출신이다 보니까 저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준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뭐 참 윤석열 대통령 말 많은 거는 이 정가에서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회의 들어가면 1시간 중에 본인이 59분을 하고 1분을 듣는다. 뭐 이런 게 이제 설로 이제 거의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말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비판을 떠나서 7대 3이든 8대 2든 뭐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요. 근데 이건 분량은 분량이지만 전 대통령이 제가 좀 비판을 하자면 아쉬운 게 답답하고 이 국가 정책에 대한 하나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요약이 안 됐다는 겁니다.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나 일을 잘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압축을 합니다. 그러면 의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뭐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85분 얘기할 게 뭐 있어요. R&D 예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안 되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이 지금 2대 8이냐 7대 3이 다 드러났어요. 7이든 8이든 결국에는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다.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혹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겠느냐? 아니 습성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 자체가 말 많으신 게.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어떤 성향이지만 중요한 거는 영수회담이라는 자리를 준비할 때는
뭔가 어떤 의제들을 얘기하실 줄 알았다며요. 그랬으면 하나하나 의제에 대해서 요약과 어떤 답을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장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지난 2년의 국정이 왜 그랬는지 알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쓴소리를 하셨어요. 정리가 안 돼 있었다라고 혹평을 지금 하셨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제 회동은 상대방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한 거다. 그래서 좀 한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도 A4 용지를 쭉 읽은 거라든가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또 시간을 많이 보낸 거라든가 저로 지지층만 봤다. 네. 그래서 앞으로 회동을 하려면은 범위를 좀 구체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대방을 좀 쳐다보는 좀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 뭐 비판도 많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번에 처음 시작 아닌가. 네. 그래서 의료 개혁 문제라든지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의 그 접점은 좀 찾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늦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보면 민주당은 할 얘기가 좀 많았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못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려고 작심하고 있었던 게 이채 양명주였었죠. 이채 양명주 뭐냐? 이겁니다. 이태원 참사, 태상병 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등등 있었습니다. 네. 이채 양명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민주당이 실제 어제 테이블에 올린 건 무엇이냐? 일단 보니까 이 이태원 참사 얘기가 나왔던 걸로 보입니다. 요 관련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중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지금 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채 양명주 중에 일단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요 사안에 대해서 이태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경호 위원님, 요건 살짝 좀 뭔가 얘기가 오가고 합의를 볼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참사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검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규명을 좀 제대로 하자. 규명을 제대로 하면 책임질 사람 책임을 좀 묻자 이런 거고 더 중요한 건 159명의 유족들이 무엇보다 안타까워하잖아요.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정부, 국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져 있으니까 그 지적이고 그게 아우러져서 표현된 게 왜 국회에서 법안 의결만 하면 거부권을 그렇게 무작정 행사하십니까? 이게 남아있는 게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잖아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채 양명주로 얘기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현안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아까 앵커가 어느 신문을 내세우면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했다. 이렇게 일면에 네. 크게 썼다고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오늘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조차도 이제 앞으로 외래진료 안 하겠다라고 동참을 했어요. 그럼 또 확산됐잖아요. 또 하나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오늘이 마감 날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입시 요강 대학별 몇 명을 내년에 받을 거냐. 그러면요. 어저께 만난 두 분이 대한민국 국정을 지금 책임지는 가장 정점에 있는 두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현안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각 의과대학별로 정원을 우리가 알아서 수용 가능한 인력만 내년에는 받겠습니다라고 먼저 의견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는 합의를 했어야죠. 2,000명 무조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도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라고 이 정도는 합의했어야 돼요. 또 하나 아까 윤석열 대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총선 이후에 바뀐 게 뭐예요? 국민들이 민심 얘기하면서 비서실장 교체했죠? 총리 바꾸겠다 그랬잖아요. 총리 인선에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인선에 관해서는 좀 이러이러한 분들 고민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사전 조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아니 뭐 이태원 특별법 요거는 좋은데 좋다. 합의될 법하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만 다른 거 더 중요한 것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당장 코앞에 닥친 의료개혁 관련해서 지금 의정 갈등 어떻게 할 거냐. 오늘부터 일부 병원들 의대 교수들 하루 진료를 쉰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총리 바꾼다고 했는데 요거 얘기 왜 안 하냐. 지금 굉장히 크게. 이건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에 대해서 지금 약간 쓴소리를 하신 거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요런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채양명주 중에 2를 봤죠. 지금 최상병 이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요거 특검법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모두 발언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좀 결론이 짓지 않은 상태로 조금 끝났어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할 시간이 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양명주,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양명주는 얘기도 안 했냐 얘기를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요거 좀 가족 등 주변 분들 얘기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일단 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일보 다시 볼까요? 국민일보. 네, 이 가족 의혹 정리하시면 좋겠다. 윤 특별한 언급 없어.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향신문 보시죠. 이채양명주 등 테이블 오른 12개 의제 골라서 답한 윤 대통령. 윤 대통령 왜 다 대답을 안 하고 골라서 하느냐, 김윤영 대변인님. 네. 골라서 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이에요, 경향. 골라서 했다기보다는 일단 시간도 부족한 것도 하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될 게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가족 관련된 부분 특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민생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고 이게 자칫 논의가 되면 정치 공세나 정쟁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영수회담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정쟁화가 우선시 돼버리면 앞으로의 만남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굳이 답하지 않았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추가적으로 더 언급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영수회담이 이루어져서 궁극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은 민생에서 드러나는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 대표들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점에서 의도적으로 약간 피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못한 것뿐이지 뭐 골라서 하고 이런 게 아니다. 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딱히 뭐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아까 저희 일면 소개할 때도 살짝 나왔던 게 있죠. 합의를 본 부분 요게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이 의대 증원 불가피 의정 갈등 뾰족한 해법은 못 찾아. 일단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한다. 의대 증원 불가피하다. 그런데 아까 윤경호 의원님 되게 호통 아닌 호통을 좀 치셨어요. 뾰족한 해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둘이 만났으면 왜 못 찾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지금 이거 말고 의료개혁 말고 또 다른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총리 인선 얘기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사면 같이 볼까요? 네. 아까 요 얘기도 같이 나왔었죠. 독대 따로 없고 총리 인선 논의도 안 했다. 총리 인선 논의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예 안 꺼냈다는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어제 저는 아쉬운 게 네. 이재명 대표가 A4 용지 들고 와서 한참 읽었잖아요. 네. A4 용지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거 덮어두고 네. 민생 얘기하고 그다음에 총리 인선을 좀 바로 얘기했으면, 예? 총리 지금 바로 시급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그 지명을 하면은 아마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야당이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나 이런 좀 그걸 좀 거쳤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야당이 추천은 대통령이 얘기 없으니까 추천은 또 못할 때고 추천을 하라고 그래도 책임을 그럼 같이 지라는 얘기냐? 또 이런 또 피해의식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칫 추천하라고 하면은 지지자들한테 그러면 국회 뺏겠다고 다 뺏기냐? 또 이런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몸조심한다고 저렇게 했는데 어제 저 회동이 저는 안타까운 게 네. 저런 면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민생이라든지 총리 이런 거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는 독대가 꼭 필요한데 우리는 독대하면은 색안경을 끼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필요한 걸 안 하고 135분이라는 시간을 좀 그냥 흘려보낸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네. 근데 어제 사실 의제를 삼기 전에 아주 초반부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이거 얘기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게 있습니다. 25만 원이죠. 전 국민 25만 원.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대통령 어려운 분 지원 바람직.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요거 좀 합시다. 근데 대통령은 이거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얘기로 보면 이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견을 확인하고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하자고 하는데 대통령은 좀 애매한 말을 합니다. 국민한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뭐 어렵다, 뭐 이게 어려운 분한테 한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건지 하겠다는 건지 없잖아요, 주체가. 근데 결국에는 요지는 뭐였냐면은 물가, 재정 이런 걸 고려할 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 문제라면은 뭔가 이견이지만 건설적인 이견이죠. 네. 이건 하겠다는 거니까. 하는데 조금 좀 선택적으로 하자라는 건데 대통령의 전체적인 매너가 읽어봤더니 못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에 물가도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여력이 안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답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 총선에 이 민심 회초리를 받고 나서 정치하겠다는데 정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치는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것들이에요.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뭔가 25만 원을 들고 올 거 뻔히 알면서 저런 대답을 한다는 게 정말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 아까도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총리 얘기는요. 그거는 분위기를 대통령이 만들어야죠. 행정부의 일 아닙니까? 왜 입법부한테 추천이나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먼저 꺼내야 됩니다. 이번 총리는 온전히 야당한테 맡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야당한테 왜 총리 얘기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보면은 대통령이 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본인에 대한 공정과 상식이에요. 가족 문제. 왜 가족한테는 그렇게 박절하지 못하죠? 국가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족을 내놔야만 모든 국정이 풀리는데 가족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이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데는 참 요원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네. 지금 서영주 대변인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김인영 대변인이 살짝 웃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일단 뭐 국가 채무 전 국민 25만 원 지급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 채무가 1,127조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올해 갚아야 될 금액이 100조고요. 그리고 이 채무에 대한 이자만 29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전 국민에 대한 25만 원 지급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게 얼마나 더 큰 피해가 단지 알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못한 거라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하면
단비가 내릴 거라고 하시는데요. 네. 대통령은 연간 강수량을 보고 국정 운영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단순한 단비 때문에 국정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국무총리 관련 인선 관련해서는 제가 드는 생각은 양쪽이 다 너무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무총리는 반드시 민주당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에서 먼저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웠을 거고 네. 민주당의 의견을 듣고 싶었을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니 대통령제에서 당연히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한 게 맞지 않았느냐. 그런 서로 조심스러운 자리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앞으로 추후에 조금씩 더 이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회동 자체가 많아지면 네. 자연스럽게 논의되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좀 논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더 만나면 건설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두 사람 종종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종종 만나자. 네. 용산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종종 만나기로. 종종 만나자. 근데 아까 윤영걸 대표님도 말씀하셨어요. 종종 봅시다. 밥 한번 먹어요. 언제냐는 거죠. 윤경호 위원님. 언제쯤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하나도 없고 네. 앞으로 만나서 풀어야 될 현안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애매모호한 현안들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태원 특별법 이러이러한 조항을 보완해 오면 거부권 행사 안 할 겁니다라는 얘기. 국회에서 하세요 이 말이고 여야정 협의체 만듭시다. 그건 대통령 빠져도 얼마든지 가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는 어저께 영수회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안 만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 피의자라고 표현하면서 아예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이라는 의석을 야당에게 몰아줬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요구한 게 뭔가를 항상 기본을 먼저 봐야 돼요.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게요. 대통령 옆에 있는 비서실장 바꾸세요. 총리 바꾸세요. 그다음에 영수회담 한 번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거였잖아요. 뭐가 국정 기조를 바꾸는 건가를 윤 대통령이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당장 5월 10일에 취임 2주년 또 기자회견을 하니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여야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도 현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현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만나면 좋겠다. 근데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땐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다시 만나려면 어제 만났던 이 만남, 아까 회담이 아니라 회동이다 정확히 말씀하셨죠. 어제 만난 이 회동, 뭔가 상호 간에 좋았어야지 다시 만날 텐데 어제 만난 이후에 서로의 반응들 이랬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거의 대변인하고 다 브리핑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이번 회담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제가 대표님께 오늘 영수회담에 대한 소회를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시냐고 했더니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양쪽에 확실히 회담이 끝난 뒤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네, 한쪽에서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다라고 얘기했고 한쪽에서는 좀 만났다는 데 의의를 좀 둬야겠다. 답답하고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으로 보면 서영주 대변인 네. 다시 만날 의사가 이재명 대표는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야당 대표로서는 열어놓고 가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국정 기조를 변하는 모습들. 근데 이번에 영수회담을 통해서는 못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바뀔 여지가 없다. 근데 이제 참 이 영수회담 그러니까 다시 만나자는 게 요원한 게
이렇게 갔다 오면 이제 입법부의 시간이 오거든요. 그럼 이 입법부의 시간에서 어떻게 오겠습니까?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영수회담 다시 만나자. 이게 그냥 밥 한 번 먹자.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아까 그리고 대통령실은 좀 허심탄회한 대화가 됐다. 근데 좀 만족스러운 좀 회동이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어요.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윤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 앞에 뭐가 잔뜩 쌓여 있어요. 이 대표가 주고 간 것들이라는 거죠. 이제 영수회담 끝, 장고, 시작, 물음표입니다. 네. 이 뭔가 공이 윤 대통령한테 넘어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일단 요 만평은 보입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요 만평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약간 저 만평에서 반대편에 이재명 대표도 그려졌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도?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도가 맞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협조 없이는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할 수 없고 이재명 대표도 결국에는 입법권만 있지 행정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과 협조가 있어야만 민주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사실 이 상황을 두발 자전거를 타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는 뒤에서 잡아주는 사람도 잘 잡아줘야 되고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도 서로가 신뢰를 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좀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 이 두발 자전거가 대한민국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고 필연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만 이만큼 받았겠느냐. 이재명 대표도 이만큼 받았다. 네. 양쪽 다 숙제를 차곡차곡 좀 잘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면서 좀 해결해야 된다.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강조를 하셨어요.